때린단 말은 애들 말인데요. 다시, 뭐 하여튼 그런 수가 있냐고 막 그래서 원수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좀 너그럽고 그런 우리처럼 그래 각박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 그런지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있다가 독립회사를 차리려고 한다. 뒤를 봐줍니다. 뒤를 대줘요.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 있던 회사에서 아주 자금까지 어느 정도 보태주고 뒤를 봐줘요. 그리고 자기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좋고 누이 좋고 매부가 좋아요. 자기 어떤 그 인연들이 좋은 인연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내 밑에다 꼭 놔두고 성장을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꼭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도 못 크고 나도 못 커요. 자기가 좀 더 큰 존재로 커나가면서 자꾸 좋은 관계가 끝없이 이어져 나가려면 그런 너그럽고도 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차츰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런 달라지는 관계도 바로 기본적인 마음은 욕심 없으며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어떤 담담한 자세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밝게 드러내서 친한다라는 겁니다. 밝게 드러내서 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야 됩니다. 첫째로 남을 사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은 속을 모를 사람이라고 소문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속을 모를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안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드러나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걸 남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와 그런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연결되기를 나는 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비입니다. 사람이 제가 빗괴 처음에서 빗괴를 설명할 때 현방 짓는 것,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 짓는 것과 두루 친한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두루 친한 것의 핵심이 드러내서 지내는 겁니다. 밝게 드러내서 은밀한 뒷흥정이나 뭔가를 뒤에다 깔아놓고 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너는 내가 이래서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는 밝은 관계로 맺어나가자라고 밝게 드러낸 이런 친함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비입니다. 특히 왕이라든지 어떤 그룹의 핵심이라든지 하는 데 있는 사람은 이 현비라는 자세를 잃으면 안 됩니다. 드러내서 친한다. 밝게 드러나게. 저 사람은 사사롭게 누구를 은밀하게 친한다든가 어떤 이익이라든지 뒷거래를 내막에 깔고서 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분명하게 이런 사람이요. 이래서 사람들을 올바른 관계로 친한다는 것이 드러나야만 됩니다. 이 덕목을 잊으면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편당을 조장을 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와서 아부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와서 아부하려고 하고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 때 나의 뜻이 맞는 사람들이 옵니다. 천리 밖에서도 응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짐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면은 천리 밖에서도 그 뜻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기보다는 확실하게 나의 좋아함과 싫어함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특히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사표입니다. 회사의 사장이라면 사장, 회장이라면 회장, 국가의 지도라면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쳐다보고 모범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본보기가 없으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본보기는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밝게 그것을 보고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리더의 중요한 점은 바로 그것이기에 현비, 밝게 드러내서 친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리더가 있을 때 그런 리더의 어떤 자세가 사람을 긴 관계에서 올바르게 맺고 가는 사람 보내고 오는 사람 맞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여유로움은 결국은 그 여유로움, 그것이 사회를 어떤 조직이든 사회를 아주 팽팽한 긴장, 서로를 경계하고 못 믿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푸근하게 믿고 하는 그런 믿고 사는 그런 관계로 변모시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뭔가 은밀하게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친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관계 전체가 하나하나 뒤틀려 버립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는 그런 사람과 친하는 사람들이 전부 긴장해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까이 될까? 혹시 내가 밉보이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경계심리가 자꾸 발동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공명정대하고 바르게 친한다는 걸 알면은 내가 올바른 사람과 접하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것이 의빈불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비괴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좀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 상황은 그 사냥하는데 뭐 마을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도 그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높은 사람 하나 뜨려면 정말 얼마나 고달픈지 떠보는 데 있었던 사람만 알죠? 그 경호원들이 그냥 몸수색도 해야지 그냥 뭐, 옛날에는 더 심했죠. 왕이 한번 행차를 하려면 온통 날렸거든요. 그만 마을 사람들 완전히 그냥 사냥터에 있는 사람들 사냥감 놀래게 하지 않도록 막 귀죽은 듯이 있어야 되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은 의빈불계란 말이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맹자가 그랬을까요? 왕하고 얘기하다가 왕이 당신께서 음악을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왕이 좀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면서, 아유, 제가 음악을 뭐 좋아하긴 하는데, 클래식은 안 좋아하고 유행가만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하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행가도 다 옛날 음악에서 이어진 건데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 왕이 음악을 탁 연주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기분 좋아하면서 우리 왕께서 건강하신가 보다. 어떻게 음악을 연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좋아하는.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왕께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백성들이 이맛살을 찌푸리면